여러분, 만약 출근했는데 상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성과가 낮아서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겠어요. 되게 놀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회사가 나를 이렇게 해고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비법스다의 전유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만약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먼저 해고라는 게 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해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정당한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심각해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 상사가 갑자기 너네 성과가 낮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한다면 이게 정당한 해고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해고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해고 사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서면 통지가 아닌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거나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고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혹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깊이 케이스를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좀 속은 상하시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꼭 확인하세요. 자, 첫 번째,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사가 이제 사용자가 순간 화가 나면 구두로 너 나가! 라고 하면 해고 통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100%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두로 통보는 하지 않았어요. 해고 통지서를 줬다고 한다면 해고 통지서에 나를 해고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해고 통지서에 단순히 업무 불이행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이게 정당한 해고일까요? 답은 아니오거든요. 대법원에서는요,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나 사유가 적혀 있어야 한다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업무 지시 불이행이다라고 하면 도대체 내가 언제, 누구의 어떤 지시를 불이행했는지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아니요, 저는 몇 날 몇 시에 제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건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게 아니고 요러요러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라는 소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거는 전혀 구체적으로는 없고 단순히 업무 불이행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 근로자가 이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만약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회사가 어떠한 상황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어떠한 업무 불이행을 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국적으로는 해고를 당했다 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1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없을 수 있는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나를 해고할 때에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소명기회 제공 등 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절차가 이제 무시됐다,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꼭 체크해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 쉽도록 아래에 자막으로도 넣어드릴게요. 자,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근로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답은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청은 가능하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가능한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다퉈보지도 못하고 사건이 각하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근로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에 기억해야 할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월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국선 노무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게 되는데요. 먼저 구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고 내가 월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국선 노무사 선임이 가능하거든요. 배정된 국선 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훨씬 수월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제 신청은 내가 해고된 날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 아니고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척기간을 넘기면 신청은 무조건 또 각하됩니다. 각하된다는 의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다퉈보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사건이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3개월이라는 제척기한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는 싶은데 내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변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무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담만이라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게 처음 대응 방법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부당해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 공유해 주시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답변 드릴게요. 비법스타의 전유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